노션이 일상이 되는 곳. 생활 노션.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삶을 돕는 지니언트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면 노션 사용 방법과 구조가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알기 전으론 돌아갈 수 없어요. 절대. 활용편이라 어려울까봐 걱정도 조금 됩니다. 사실 기초사용법에서 알려드린 기능은요, 오늘 영상을 위해 알려드린 거예요. 다 배워야 따라올 수 있거든요. 이거 중에 하나라도 모른다면 다시 공부하고 와요. 제가 수년간 노션 플래너를 만들어 봤거든요. 가장 체계적이고 깔끔한 양식이죠. 디자인은 모르겠지만 구조는 기대해도 좋아요. 여기서 프로젝트의 의미는 프로젝트의 일정과 데이터를 담는 노션 페이지예요. 의미적으로는 시작하려는 일이죠. 영역별로 프로젝트를 관리할 거예요. 일정도 관리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별로 일정을 관리하면서 전체 일정도 한눈에 볼 수 있죠. 자잘한 건 빼버렸고 핵심 기능만 넣었어요.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해봐요. 이 플래너는 이런 사람에게 유용해요. 섹션에 페이지가 엄청 많은 사람. 지저분하지 않아요.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노션에 일정이 다 흩어져 있는 사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나로 관리할 거예요. 한눈에 모든 일정을 모아보세요. 끝으로 노션에 다 기록하고 싶고, 노션으로 일 벌리고 싶고, 노션이 일상이 되고 싶은 사람. 그런 분들을 위한 끝판왕 영상입니다. 시작해보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통합 일정 데이터베이스 하나와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하나, 총 2개를 만들 거고요. 속성은 이렇습니다. 관계형 속성은 2개 다 만들고 진행할게요. 다음으로 관계형 속성을 연결할 겁니다. 통합 일정 속성에서 프로젝트 관계형을 만들 거예요. 관계형 대상에서 생활노션 프로젝트 있죠? 밑에 거. 이거를 선택하고 제한은 1개 페이지, 이 옵션은 끄고요. 이름을 프로젝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관계형 추가를 마지막으로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이 페이지를 여기 연결할 거예요. 업무는 회사 페이지, 목표 결산은 목표 관리, 가계부 결산은 가계부, 독서 리뷰는 블로그. 다음으로 보기를 만들 겁니다. 표 보기를 바꿀 건데요. 이름을 투두로 하고 체크박스를 넣은 뒤에 이런 필터를 걸 겁니다. 아이콘을 체크로 바꾸고요. 이름을 투두로 한 뒤 필터에 완료 표시가 안 된 것, 그리고 날짜에는 당일 포함 이전으로 해서 오늘로 하면 됩니다. 아래 화살표 밑에 오늘 눌러주면 완료 표시가 안 된 오늘 이전 날짜만 보이는 거죠. 완료를 누르면 없어지고요. 만약 내일이 되면 내일에 있던 19일 일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기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캘린더 보기죠. 월별 보기라고 이름을 넣었고요. 속성에서 프로젝트와 완료만 보이도록 해볼게요. 프로젝트와 완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로 가볼게요. 아래쪽에 있던 거. 새 보기를 추가하겠습니다. 플러스 누르고 모두 보기죠. 카드 미리 보기를 썸네일로 바꾸고 크기를 작게 바꾸겠습니다. 나머지 옵션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분 없으면 숨겨버리면 되겠죠. 앞으로 프로젝트 페이지를 여기에 넣을 겁니다. 이름과 아이콘도 바꿔볼게요. 사각형은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여기에 all이라고 하면 모든 페이지를 보는 그런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갤러리 보기를 쭉 넣을 건데요. 필터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숨김을 체크 표시하지 않은, 그리고 구분에는 1. 미리 보기를 썸네일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필터를 걸어야죠. 필터로 숨김에는 체크 표시되지 않은, 그리고 구분에는 2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3과 돈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3 그리고 love 뒤에 필터만 바꿔주면 되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머니, 필터를 돈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순서를 조정하겠습니다. 오를 맨 앞으로 하고 표를 맨 뒤로 보낼게요. 이 프로젝트에는 템플릿을 넣겠습니다. 이런 양식으로요. 템플릿은 새로 만들기 옆 아래 꺽쇠에 새 템플릿을 누르면 되고요. 아이콘도 하나 넣어주시고 로켓 새 프로젝트 추가 확대를 한번 하고요. 여기 콜아웃과 일정 수립을 넣을 겁니다. 목표 색깔을 바꿔주고 해야겠네요. 노란색 배경에 아이콘을 넣겠습니다. 목표니까 프라이즈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터 블랙 캘린더 중에서 이 세로로 긴 캘린더를 넣겠습니다. 주황색으로 폰트까지 바꾸고요. 넓게로 바꿔줄게요. 전체 너비. 그리고 이쪽에는 목표 입력이라고 넣어주고 제목으로 바꿀게요. 제목 마스터 플랜 입력. 그리고 그 밑에 일정 수립과 데이터까지 넣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캘린더는 격자 없는 캘린더를 넣을 거예요. 데이터는 그리드. 일정 수립에 들어간 데이터베이스는 새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요. 아까 플래너에서 만들어놨던 이 통합 일정의 월별 보기 있죠. 이거에 보기 링크 복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보기 링크 복사. 다시 템플릿으로 가서 일정 수립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죠. 이러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목표와 마스터 플랜 그리고 일정과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양식이 만들어져요. 저는 항상 프로젝트 시작할 때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여기 세워놓고요. 세부 계획을 아래쪽 통합 일정에 넣어두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숨기고요. 다시 플래너 대시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꾸며볼까요? 폴하우스로 제목을 만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통합 일정과 투두를 만들어야 되죠.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프로젝트를 위로 올릴게요. 아래쪽 거는
통합 일정이고 캘린더로 만들게요. 캘린더. 그리고 투두를 오른쪽에 넣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좁기 때문에 전체 너비로 한 뒤에 축소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두를 오른쪽에. 얘는 보기 링크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월별 보기를 앞으로 빼고, 사실 지워도 되죠. 이쪽에 있는 투두는. 만든 뒤에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다 숨겨주겠습니다. 여기도 진작 숨겨놨으면 복제할 때 한 번에 됐을 텐데. 투두 제목도 바꿔볼게요. 아이콘도 체크 아이콘으로 바꾸겠습니다. 썸네일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썸네일은 어디서 구하냐면요. 여기 이 주소로 가면 돼요. 댓글에 남겨줄게요. 여기 가보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선택한 뒤에 이렇게 있죠? 잡아서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찾아서 하나씩 선택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아무 그림이나 넣어볼게요. 들어갔죠? 갤러리에서 예쁘게 나옵니다. 위치 변경 눌러서 이미지 위치를 조정하면 됩니다. 플래너를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할 때 페이지를 만들겠죠. 예를 들면 자산관리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템플릿을 적용하고요. 자동으로 양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목표는 순자산 얼마 발생하기, 매월 저축, 이런 식으로 목표와 마스터 플랜을 세울 겁니다. 일정도 수립하겠죠. 자산을 결산하는 일정을 만드는 거죠. 자산 결산 일정. 프로젝트로 관계형으로 자산 관리 넣어주면 됩니다. 모든 일정이 다 보기 싫으면 필터의 프로젝트로 자산 관리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일정만 나오죠. 밑에 데이터도 만들겠죠.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에서 자산 관리, 그리고 날짜 속성 하나 추가해주고 결산일 이런 거 해서 숫자, 자산, 복제, 부채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지금 이거 시작하는데 몇 가지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여기에 필터를 건다던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날짜 속성 그리고 모든 열 줄바꿈도 아마 끌 겁니다. 이런 반복되는 작업들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템플릿을 활용하는 겁니다.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템플릿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탭 프로젝트 템플릿. 말씀드렸죠? 템플릿 수정할 때는 메뉴에 이거 뜨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새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몇 가지 반복 작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모든 열 줄바꿈 끄는 거, 태그 속성 지우는 거, 그리고 날짜 속성을 추가해 두는 거. 특히 날짜 형식을 매번 지정하는 거 귀찮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난 가계부 영상 보셨죠? 보통 데이터베이스 원본을 지우지 않게 이렇게 숨겨두고 보기를 따로 빼놨어요. 그것처럼 이런 것들도 미리 다 세팅을 해두는 거죠. 색깔도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거의 보기 링크 복사를 여기에 넣어두는 겁니다. 제목도 미리 한번 넣어볼게요. 템플릿 데이터베이스. 굵게 해놓고 얘를 숨겨놓으면 이제 이 보기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를 매번 만들지 않고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양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일정에 우리가 매번 필터를 걸어주고 일정을 추가할 때마다 속성에 값을 넣어줬단 말이죠. 이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필터 추가를 눌러서 이 프로젝트에 미리 필터를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페이지가 보이는데 이 중에 이 새 프로젝트 추가 템플릿 페이지가 여기서 보입니다. 이건 템플릿이에요. 새 프로젝트 추가라고 적어둔 템플릿이죠. 한번 볼까요? 그쵸? 이거를 미리 지정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플래너에서 새 프로젝트를 추가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자산관리 이거 다시 들어가서 이거 다 지우면 템플릿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 지우고 템플릿으로 이렇게 새로 만들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필터가 자산관리 페이지로 지정이 됩니다. 아까는 템플릿을 지정해 놨는데 이게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새 페이지에 템플릿을 적용하는 순간 이 자산관리 필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정을 추가할 때 자산관리 페이지가 지정까지 됩니다. 그래서 결산 일정 이렇게 일정명만 입력하면 쉽게 세부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템플릿을 여기에 넣고 싶다면 이렇게 해봐요. 독서노트 있죠? 얘를 잡아서 이 가로로 길게 된 선 이게 보일 때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일정까지 초과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페이지를 새로 만듭니다. 템플릿을 추가하고요. 여러분의 페이지를 잡아서 이렇게 옮겨주면 돼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지우고요. 페이지를 오른쪽 클릭하면 전환이 있어요. 텍스트가 보이죠? 얘를 눌러서 이렇게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들어갑니다. 맨 상단의 블럭을 지워버리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일정과 데이터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구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페이지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왼쪽 섹션이 아주 깔끔해지죠. 필요 없는 페이지는 간단하게 숨길 수 있고요. 모든 일정이 한눈에 보이면서도 각 프로젝트의 일정을 따로 볼 수도 있죠. 템플릿을 활용하는 팁도 잘 생각해 보세요. 활용할 때가 정말로 많거든요. 노션은 지니언트. 체계적으로 배우고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조금 어려웠지만 오늘 배운 것만 잘 활용해도요. 노션 활용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혹시 잘 모르겠다면 댓글로 질문해도 되고요. 제가 운영하는 생활 노션 스터디에서 다양한 활용법도 배워가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